문제 해결 과정의 구조로 해서 문제 해결 스킬의 두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것들이 뭐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쓰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죠. 일단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제 뭔가 만나서 이렇게 뭐 합의를 이끌어내고 좀 부딪히더라도 서로 좀 조율을 해야 되고 다 뭐죠?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한 게 그게 베이스가 돼야 된다. 기반이. 여러분 문제 해결하다가 사람 간에 의사소통 잘 안 돼서 삐걱거렸던 적 한두 번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늘 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분석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사고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 이게 뭐 어느 한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오른쪽 있으면 왼쪽이 필요하듯이 둘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기반 하에 문제 해결 도구,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높은 성과를 내는 뭐 임직원으로서의 또는 리더로서의 높은 또는 필요한 역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은데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장이 망치를 들고 있어요. 내가 망치 들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망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홈이도 있고 삽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그냥 항상 망치야. 그러면 뭐다? 모든 문제를 못으로 보기 쉬워요. 일리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 굳이 제가 이거를 해석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다 각자 입장에서 들으십시오. 난 항상 망치가 편하거든. 망치 있는데 뭘 또 뭐 호미를 사고 뭐 이걸로 다 되는데 뭐. 그럼 뭐다? 항상 못으로 맞춥니다. 근데 내가 호미가 있고 삽이 있고 끌이 있고 다 있으면 뭐예요? 때에 따라서 필요한 거 쓰죠. 연장을 바꿔가면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좀 스킬을 배워보는 것도 필요하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여야 뭔가를 행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의 종류는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크게 3가지 정도인데요. 직관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들이 있죠. 직관적으로. 늘 익숙한 문제들이거나 이럴 때는 뭔가를 분석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항상 직관적으로. 직관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편하지 않나요? 그리고 시간도 좀 짧고 뭐 이러다 보니까 늘 하던 방법대로 딱 하면 요럴 때 요렇게 하면 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문제 해결, 이건 일반적인 이제 매뉴얼이나 어떤 그런 거에 프로세스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 일반 회사 생활, 직장 생활에서 이것도 많이 필요하죠. 회사의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 당연히 또 많이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석적인, 그러니까 뭔가를 혼자가 아니면 누군가를 또 불러서 좀 더 원인 분석을 한다든지 좀 딥하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애를 쓰고 해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굉장히 새롭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나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뭔가 복잡하다. 뭐 이럴 때는 이걸 직관적으로 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계속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걸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문제 해결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라고 하면 답이 있을까요? 네,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호미, 망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망치밖에 없으면 뭐다? 대부분 이거만 쓰시는 분도 계시죠. 편하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 해. 그냥 막 이렇게.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걸로 가야 될 부분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가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도 뭐 여기서 끝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해결 역량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이것보다는 뭐다?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기본 프로세스는 현상 파악입니다. 이게 뭐냐?
문제를 그냥 문제는 문제인데. 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이 문제가 무엇이냐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에 관련된 주변의 정보를 파악하고 현상이 무엇이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보력으로 가지고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정보가 습득이 되고 파악이 되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원래는 A라는 문제라서 A라는 문제를 좀 더 깊게 고민하기 위해서 A와 관련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막 하다 보니까 사실은 A가 문제가 아니었어. 수면 밑에는 A 다시가 있었던 거야. 그럼 우리는 뭐다? A 다시가 더 급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안 겪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A가 문제인 줄 알고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일하고 났더니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인식을 뒤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현상 파악을 하시고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초점을 딱 맞췄어요. 그럼 뭐다? 원인 분석.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강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8시 30분 되면 살려주세요 하고 가게 있으면 한 명이 떠내려와. 그러면 사람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잖아요. 튜브가 있어. 어떻게? 던져야지. 사람 살렸어. 근데 그 다음날 8시 반 되니까 또 살려줘 하면 또 떠내려와. 이번에는 밧줄을 던졌어. 또 살렸어. 그 다음날 이제 밧줄 튜브 다 썼거든요. 또 살려서 또 떠내려와요. 어떡하지?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막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구했어요. 그 다음날에 또 살려줘. 여러분 어떡하시? 계속 그러실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뭘 한번 해보실래요? 저 같으면 상류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도대체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게 원인 분석이잖아요. 그때마다 밧줄 찾고 뭐 튜브 또 찾고 이거는 해결을 하려고 내가 하는 거고 해결하기 전에 왜 이런 것들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 해결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원인 분석인데 원인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전문성,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자, 원인 분석이 됐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여러분이 보통 이제 이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대책 마련. 우리는 이걸 다 건너뛰고 이걸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이 순서대로 일을 좀 하시라. 이때는 늘 일반적으로 쓰는 루틴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걸 좀 벗어난 좀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창의성이 없어. 그거는 나는 나이도 있고 이제는 뭐 이런 젊은 애들이야 뭐 좀 말랑말랑하니 그렇지. 나도 한때 그랬는데 지금은 안 돼.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창의력이고 좀 기발하고 쟤는 원래 성향이 그래. 굉장히 톡톡 튀고 뭐 좀 기가 막히고 이런데 나는 그냥 항상 루틴. 근데 그런 것도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창의력에서 가장 전에 어디 책을 봤는데 굉장히 저한테 울림을 준 책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창의력을 다 누구나 갖고 태어났어요. 빙산 아시죠? 빙산에 보이는 건 요만큼인데 밑에 덩어리 이게 사람의 잠재 능력이거든요. 잠재 능력 안에 창의력에 대한 잠재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왜 없다고 보십니까? 근데 내가 이걸 위로 못 끌어올리는 거지. 이유가 뭐죠? 왜 못 끌어올리죠? 그러고 싶은 굳이 절실한 이유가 없어서예요. 자, 무슨 말이냐? 창의력은요, 절실하면 나옵니다. 간절하면 나오게 됐어요. 내가 이 문제를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고 중요하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윤여정 배우 아시죠?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하니까 뭐라 그랬나요? 배고파 봐라. 무슨 연기를, 되게 돌직구 스타일이잖아. 말을 돌려서 하는. 아니 무슨 내가 연기를 잘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절실하니까 그게 그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뭐 굳이 그렇게 힘든 연기를 그러고 싶지 않잖아, 사람.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게 뭐다? 나가 얼마나 이 문제를 절실하게 바라보는가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밑에 잠재되어 있는 나의 빙산 아래에 있는 걸 끌어올리고 싶은가? 다 있다 없다? 지금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나이가 많아서 없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 있다고요. 있다고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속으로 그래도 없거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창의력.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거죠, 사실은. 다 했는데 안 해. 모든 것의 마지막은 행동입니다. 교육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이것도 행동이에요.
제가 교육을 5일을 여러분들 정말 제가 아는 모든 제 20년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교육한 지. 제가 아는 걸 다 드렸는데 하나도 안 하시면 여러분도 그것도 자유예요. 그냥 좋네. 끝. 근데 한 개를 들었는데 한 개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10개를 들었는데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결국 실행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걸 실천하는 거. 근데 요즘에 이 실행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그 중요한 건 여기 뒤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만약에 하나 더 있다면 복권 긁겠습니다. 복권. 자, 손을 드세요. 자, 지금 장난 아닙니다. 복권. 자, 먼저 해. 예? 지속, 꾸준함.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제가 준비한 거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잠깐만요. 자, 박수 주세요. 그렇죠. 몇 장이 안 남았지만 피드백이죠. 일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왜 이 일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 과정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 이렇게 적용했더니 그쪽에서 반응이 이렇더라. 이건 좋은데 이건 조금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더라. 뭐가 있을 거잖아. 의견을 듣고 모니터링하고 평가받고 피드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론 한 번만에 최고의 멋진 결과물이 나와도 좋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개선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수정하고 요즘의 문제 해결은 이게 정석이에요. 계속 따듬어 나가는 과정. 그러려면 조금의 피드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거나 나 잘했는데 완벽했는데 이렇게 혼자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쓴소리, 우리가 말하는 쓴소리 같은 걸 들으셔야 돼요. 강사들이 강사가 되고 싶어 저희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강의를 10몇 년 했대요. 죄송하지만 제로 베이스입니다. 다시 딱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딱딱 해서 아주 죄송하지만 칼날같이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감정 섞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부류의 이제 강사님 계신데 얼굴이 벌개져요. 내가 어디 나가면 나도 대표고 막 이런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저런 피드백을 받아야 돼?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라고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분이 계세요. 속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안 되는지 좀 물어보세요. 그럼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고 이렇게 보완하시라. 그러면은 여러 개를 들으면 한꺼번에 확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중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그러면 말이 너무 빠르세요. 너무 많이 빨라서 호흡이 빨라져서 이 전달하는데 너무 그렇다. 그러면 일단 그것만 먼저 고치고 오시라.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시험 평가할 때 말 빠르기를 아주 침착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아이 컨택이 잘 안 되시더라. 예를 들면. 그럼 이번에 또 이거, 그렇게 되면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거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피드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삶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4가지 현상 파악, 원인 분석, 대책 수립, 실행 계획. 넘어가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개선 상황을 불확실한 상황에서 약간은 위험한 상황, 예측 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상황, 그다음에 확실한 상황, 이렇게 연결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좀 중요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나왔던 거랑 약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문제 파악, 현황 파악 하시고 또 논리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원인 분석하시고 원인이 한 개가 아닐 수 있죠. 여러 개의 원인을 분석하시고 각각의 원인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마련하시는데 이 대안을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아이디어에는 확산과 수렴이 있어요. 충분히 확산한 다음에 우리가 실행하기 위한 수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순위 정할 때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걸로 합시다라고 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실행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아까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걸 좀 외우시라고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것도 똑같죠. 상황인식. 여기 조금 다른 게 상황을 인식하면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문제가 다시 정의가 된다. 요거 하나를 더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 제시. 여기는 원인 분석은 빠져있지만 원인 분석을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원인 분석부터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종류가 있고 또는 그게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원인 분석하고 대안 제시하면서 대안 제시할 때는 평가 여기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죠? 그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 기준 설정.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산에 맞는 지금 이게 아이디어인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거.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안 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실행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라면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런 거에서 충분히 대안 평가를 서로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악당이 나오죠. 악당. 이게 잘 안 되네. 악당 1, 2, 3, 4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를 이제 살짝 꼬시는 것들이 있어요. 안에 이제 우리는 항상 천사, 악마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열심히 하자 해놓고는 아유 귀찮아, 머리 아픈데 할 일도 많은데 하지 마. 빨리 대충 해 그냥. 빨리 정해 그냥. 이러면서 양자택일 중에 A 할래, B 할래. 더 이상 알아보지도 않고 A 할래, B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고집스러운 거 딱 정해놓고. 주로 리더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다 이런 분 계세요. 우리 지금 협력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세 군데 회사가 들어왔더라고. 위에 이제 과장님이. 그래서 A사는 이렇고 B사 이렇고 C사인데 내가 보니까 C사가 그거 야, C사 참 그 괜찮은 회사야. 여러분 생각 어때? 아니 편하게 말해. 괜찮아. 뭐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 어때요? 예, C사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과장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제대로 좀 더 확장된 사고를 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또는 이제 감정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뭐 그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